제일 중요해요. 거래의 8요소.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근데 부탁인데 여러분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거래의 8요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 요걸 외우시는 거예요. 요걸. 제가 그 회계 처음 공부하실 때 반드시 외워주세요 라고 했던 게 자산과 비용은 왼쪽 차변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반드시 오른쪽 대변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꼭 그것만 알고 계시면 얘를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요. 그죠?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자, 만약에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왼쪽이에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은 감소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왼쪽인데 왼쪽으로 다시 왔어. 오면 다시 늘겠지, 왼쪽이. 맞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말은 뭐냐면 얘입니다. 증가하면 그대로 내 자리고요. 감소하면 반대쪽입니다. 이 문구만 알고 계시면 이건 쉬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해보면. 자, 일단 여러분들 자산은 본래 위치가 어디예요? 자산. 본래 위치 어디예요? 본래 위치. 왼쪽이죠, 왼쪽. 그럼 자산의 증가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왼쪽이요. 자, 자산은 왼쪽, 본래 위치. 증가면 그 자리라면서 그 자리.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자, 자산은 본래 위치가 차변이다라고 했죠. 차변인데 감소면 항상 반대편이라고 했죠. 그럼 차변의 반대편은 어디예요? 퇴변.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부채는 본래 위치가 어디예요? 부채. 대변이에요, 대변. 그럼 부채의 증가는 어디예요? 대변 그대로. 맞죠? 그래서 부채는 본래 위치가 대변. 증가면 내 자리 그대로니까 그대로 대변이요. 자,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자, 부채는 본래 위치가 대변이죠. 그럼 대변의 감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차변, 그렇죠. 그래서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에요. 왜냐하면 부채는 대변에 있어야 되는데 감소면 반대편이 차변으로 가야죠. 됐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계정 과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이 증가 감소가 어디인지를 판단해야 내가 왼쪽에 적을지 오른쪽에 적을지가 돼요. 잘못 적었다가는 빵점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왼쪽으로 조금 안 되면.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본 할게요. 그럼 자본은 본래 위치가 어디예요? 대변이에요, 대변. 괜찮아요, 익숙해요. 여러분 대답 안 해주시는 거. 익숙해요, 대변. 그럼 자본의 증가는 어디? 대변, 그렇죠. 자본은 본래 위치 대변. 증가면 그대로 대변, 이렇게. 대변.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는 차변, 그죠? 자본은 본래 위치 대변. 감소면 반대편 차변, 요렇게. 그래서 차변, 자본의 감소. 자, 그 다음에 수익의 증가는 어딜까요? 수익의 증가. 수익은 본래 위치 어디예요? 대변이죠. 외우셔야 돼요. 대변인데 증가면 그대로 대변이죠.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증가라고 적었어요? 발생이라고 적었어요? 발생이라고 적었죠. 꼭 발생이라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쓰잖아요. 발생하면 장부에 적는다라는 건 수익하고 비용은 발생하면 늘린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그래서 증가보다는 발생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 회계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분명히 도움이 훨씬 돼요. 알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장부에 기록한다라고 했죠. 그럼 수익을 기록한다라는 건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알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기록하니까 수익은 대변, 기록하는 건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대로 대변이 이렇게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비용은 본래 위치 어디에? 비용은 본래 위치. 차변이죠? 그럼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을 장부에 기록할 거니까 비용을 기록하면 비용을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변으로 가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자, 제가 여기에 적은 건 아까 우리 그 월급 있잖아요. 월급. 월급 가지고 제가 설명했던 걸 말로 한 거예요. 알죠? 실제로 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난 하루치 일을 하면 돈 안 들어왔어도 하루치 벌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건 내가 일을 하루 동안 했으니까. 그러면 수익이, 즉 월급, 우리가 하루치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라는 얘기. 생각하시라는 얘기. 됐죠? 일단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분계라는 거 하겠습니다. 분계. 요게 이제 시험에 50점 정도 나와요. 실기 이론 합쳐서 많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분계가 뭐냐면 나눌 분자고요. 그 다음에 개자가 우리가 전개하다 할 때 개자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계상 거래, 뭐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다, 물건을 얼마 주고 샀다, 이런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걸 장부에 차변하고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계라고 하고요. 이 분계를 하는 장부를 분계장부다라고 해서 분계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회계이금은 장부도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렇죠? 분계장이고요. 자, 그랬을 때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요. 여기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날짜를 줍니다. 날짜를 주고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상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분계하세요. 이렇게 출제를 해요. 알죠? 자, 출제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분계를 끊으실 때는 제가 여기다가 단계는 4단계까지 넣었거든요. 됐죠? 근데 단계를 꼭 지키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절대 없고요. 제가 여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빡 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자, 일단 1단계 회계상의 거래인가? 회계상의 거래겠지 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면 분계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걸 왜 제가 꺼냈냐면 아까 했던 주문하고 계약 낚시 조심하시라고. 알죠? 그래서 일단 회계상의 거래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요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별표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계정의 기록을 하냐, 즉 계정 과목 파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계정 과목을 반드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계를 끊을 때는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 끊는 거지 계정의 증가 감소를 끊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계정 과목을 왼쪽 오른쪽 이때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정 과목을 반드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사례에서 계정 과목은 뭐뭐 보이셔야 돼요. 여기서 계정 과목 뭐뭐 계정 과목 상품이 눈에 보이셔야 되는데 상품 배웠잖아 우리 계정 과목. 그 다음에 현금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래서 상품 현금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죠? 구입은 계정 과목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상품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일단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정 과목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파악하는 것도 두 번째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차변에 기록할까 대변에 기록할까는 해당 계정 과목이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 여부 판단하는 겁니다.
많이 중요해요. 근데 아까도 했었지만 우리 증가 감소는 증가하면 내 자리, 감소하면 반대편이라고 했죠? 요거 응용하는 거, 요거 응용. 자, 상품부터 해볼게요. 애니메이션이 상품부터 있어가지고. 자, 해보죠. 자, 여러분들 상품은 구입하면 상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여러분들. 물건 냉장고 사오시면 냉장고가 늘지 않나요? 집에? 맞죠? 그래서 상품을 사오면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상품이 증가하면 상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자산이 증가하면 어디로 적어요? 자, 자산은 차변. 증가하면 그대로 차변. 차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기. 우리가 분계를 끊는 거는 여러분들 실기에서만 채점하기 때문에 손으로 끊으시는 건 방법이 다양해요. 알죠? 다양하니까 여러분이 제가 분계를 손으로 숙제 낼 때는 그냥 여러 가지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날짜를 적어요. 알죠? 날짜를 적고요. 차변에 상품이죠. 차변에 상품이 늘었으니까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아이고 상품을 일단 이렇게 적어요. 오케이?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계정 과목이 또 눈에 보이는 게 현금이죠. 그럼 현금으로 구입하면 현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현금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현금이 감소해야 돼요. 그러면 현금은 자산이죠. 그럼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자산의 감소는 어디로? 대변이에요. 왜냐하면 자산은 차변, 감소는 반대편, 대변 이렇게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죠? 요거 차대 안 하셔도 돼요. 차대하면 또 헷갈려. 아니, 헷갈리는 게 팔 아파요. 그래서 차변 대변은 생략하셔도 돼요. 컴퓨터에만 잘 옮겨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 모르실 분 없어요. 이건 안 중요해요. 이거는 100만 원 눈에 보이잖아요, 100만 원. 그렇죠? 그럼 100만 원 이렇게 쓰면 돼요. 알죠? 순서는 상관없는 게 그냥 차변에 상품 100만 원 적고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적으셔도 됩니다. 알죠? 요렇게 현금 먼저 쓰셔도 되고. 알죠? 이걸만 잘 옮겨 적으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계는 컴퓨터에 옮겨 적을 때 손으로 못 끊으면 분계는 절대 컴퓨터에 못 옮겨 적어요. 제가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절대 못 옮겨 적어요. 요게 50점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숙제 내는 분계는 정말 열심히 끊으셔야 돼요. 손으로. 그래야지만 실기 때 분명히 돼요. 자, 이렇게. 그럼 좀 더 연습을 해보죠. 일단 요거는 좀 이따가 하고. 자, 좀 더 연습, 분계. 좀 더 연습해볼게요. 자, 시험에는 계정 과목을 줄 수도 있어. 아까는 상품, 현금 줬죠. 근데 시험에서는 계정 과목을 안 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뜻을 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어떤 계정 과목이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뜻을 안 외우면 계정 과목이 안 떠오릅니다. 절대요. 자, 해보죠. 1번. 자, 1번. 자, 토지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이거는 토지를 여러분 현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두 개를 했어요. 계정 과목이 뭔지 판단하고. 그죠? 물론 제가 지금은 계정 과목을 2개로만 합니다만 실제 시험에서 막 3, 4개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분계를 끊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계정 과목들이 몇 개인지 판단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증가냐 감소냐 판단하기. 알죠? 요 2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분계에서. 해볼게요. 그럼 계정 과목이 뭐하고 뭐가 보이셔야 돼요? 그죠? 토지와 현금이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은 토지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구입했으니까. 그러면 토지는 성격이 뭐죠? 그렇죠. 자산입니다. 자산. 그럼 토지는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근데 증가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대로 차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토지는 자산이니까 차변. 근데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그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 100만 원. 그죠. 금액 어차피 금액 나중에 적으셔도 되고 먼저 적으셔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했으니까 현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럼 현금은 성격이 뭐라고요? 자산입니다, 자산.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근데 지금 감소하죠. 감소하니까 대변. 이렇게. 그래서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근데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요렇게 적고 그걸 옮겨 적으시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자, 이제 사례 두 번째. 여기요. 자, 은행으로부터요, 만기 6개월짜리 3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렸다. 그러니까 은행한테 내가 돈을 30만 원 빌린 거예요. 빌렸는데 만기는 6개월짜리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계정 과목에서 뭐가 보이세요? 그렇죠. 현금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빌리다라는 계정 과목은 없어요. 빌리다. 차입금, 그렇죠. 차입금 나와야 돼. 차입금. 남한테 돈 빌리면 차입금이라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끼셔야 될 게 뭐예요? 계정 과목이랑 뜻, 그 다음에 성격 다 외워야 되겠구나. 이 생각 드셔야 돼요. 그렇죠. 남한테 돈 빌리면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써요. 근데 그 차입금이 몇 개월짜리예요? 6개월. 그럼 1년 이내죠. 그럼 어떤 차입금? 그렇죠. 단기 차입금.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현금, 단기 차입금. 차입금이라고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현금, 단기 차입금입니다. 자, 일단 현금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현금은 빌렸으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렇죠. 빌렸으면 돈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현금은 성격이 자산. 그럼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근데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 30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단기. 빌렸으니까 차입금. 단기 차입금. 자, 단기 차입금은 성격이 뭐죠? 부채예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돈 빌렸으면 돈 갚아야 될 의무.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늘죠. 빌렸으면 부채가 늘어야지. 맞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어디? 본래 위치. 대변. 그럼 늘어요는 증가니까 대변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근데 증가했으니까 그대로 대변.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0만, 30만 원 이렇게. 알죠? 요런 애들도 몇 문제 출제해요. 여러분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사례 3번이요. 자, 사례 3번. 자, 은행에게 차입금 만기 6개월. 딱 보시자마자 단기 차입금 나와야 돼요. 그렇죠? 단기 차입금 3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제 계정 과목 하나 추가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금 통장 있죠? 적금 말고. 적금 말고 그 체크카드 긁을 수 있는 통장 있잖아요. 그 통장 우리 보통 예금 통장이라 아마 적혀져 있을 거예요.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금 중에 그 보통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예금은 성격이 뭘까요? 자산이에요. 남한테 돈 빌려서 보통 예금에 넣으면 그 보통 예금 은행 거예요? 내 거죠, 내 거. 맞죠? 그래서 가끔씩 자본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산입니다. 맞죠? 자본은 진짜 내 거고 자산은 남한테 돈 빌려서 자산을 사도 그 자산 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예금은 자산입니다. 암기. 그럼 해보죠.
그럼 일단은 단기 차입금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또 감소해요. 왜요? 여러분 이거 빚 갚은 거잖아요. 단기 차입금 내가 은행에 돈 빌린 게 있었는데 갚은 거예요. 갚은 거. 맞죠? 갚았으면 부채는 어떻게 돼요? 저 갚았는데 부채가 늘면 일수예요, 여러분들. 그죠? 감소야. 갚았는데 부채가 늘 수가 없지. 여러분들 그럼 일진인 거야, 일진. 야, 더 갚아 이렇게. 알죠? 감소해야 돼. 빚 갚으면 줄여야 되지 않아, 빚이? 맞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단기 차입금은 성격이 부채면 본래 위치 어디? 대변. 근데 대변의 감소니까 그죠? 반대편 차변으로 이렇게요.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면 보통 예금 잔고가 늘어요, 줄어요? 줄죠. 예금에서 나갔는데 예금 잔고 줄어야지. 자, 그럼 보통 예금은 감소하는 거죠. 자, 보통 예금은 성격이 자산. 그럼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근데 줄어요는 감소니까 그죠? 반대편 대변.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다시. 그래서 보통 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근데 지급했으면 잔액이 감소하니까 반대편 대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실제로는 아무리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면 3개, 4개, 5개 막 이렇게 돼요. 계정 과목이. 그럼 조심하실 게 계정 과목별로 회계는 증가 감소를 다 적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계정 과목 가끔씩 막 무시하고 막 여러분 아는 계정 과목만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오는 계정 과목 다 적으셔야 돼요. 자, 됐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요거 설명 좀 할게요. 뭐냐면 여기 있는 전기라는 거예요. 전기. 자, 뭐냐면은요. 보세요. 전기가 뭔지. 자, 전기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작년도를 전기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의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이전하다 할 때 전자 써요. 수도를 옮기다. 이전한다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옮길 전자에다가 기록할 기자 씁니다. 뭐냐면 우리가 분계장에는 그냥 차변하고 대변을 적잖아요. 맞죠? 그걸 계정 과목별로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는 거. 그걸 우리가 전기한다라고 합니다. 전기. 맞죠? 계정 과목별로 증가나 감소를 판단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맞죠? 근데 분계는 그냥 차변 대변만 끊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는 파악할 수가 없죠. 전체 증가 감소는. 이게 얼마나 많이 끊길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이 많이 끊기는 거 한눈에 보여야 되겠지. 맞죠? 그걸 하는 게 우리가 전기고요. 자, 장부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전기를 하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다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면 모든 계정이 모여있는 으뜸이 되는 장부다라고 해서 총계정 원장이다라고 불러요. 맞죠? 이 원자가 장원급제 할 때 원자 써요. 그렇죠? 모든 계정이 다 모여있는 으뜸이 되는 장부. 그래서 총계정 원장.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주요 장부 나오면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려워요. 보실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 총계정 원장은 이렇게 T를 그려요. T. 계정 과목별로 T를 달고 다닙니다. 계정 과목별로 T를 달고 다니는데 지금 현금하고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은 전부 다 뭐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자산에 속하죠? 그죠? 그럼 자산에 속하니까 자산이면 증가가 어디예요? 차변이죠? 감소면? 대변. 그래서 여기에 증가,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를 원래 안 쓰지만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 꼭 쓰세요. 처음 하실 때는 이렇게 쓰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됐죠? 만약에 얘가 부채, 자본, 수익이면 거꾸로 가야 되겠죠? 거꾸로. 여기가 증가, 여기가 감소.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실기용이 아니라
이론용입니다. 이론용. 이론에서 볼 줄 아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 분계를 보시면 현금이 어디에 있어요?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그럼 대변에다가 12월 10일 날 100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 빵꾸 나자. 이 빵꾸 나는 곳에 뭘 적냐면 조심하실 게 여기 뭐라고 해야지? 여기 이렇게 빵꾸 나는 쪽 있죠. 여기 낑겨져 있는 놈? 낑겨져 있는 곳에 상대방 계정 과목을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상품이 대변에 있네? 아니에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에 있는 놈이 숫자가 오른쪽에 있으면 위에 있는 현금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고 여기 낑겨 들어가 있는 애들은 빵꾸 나는 상대방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현금이 대변에 있는 거예요. 대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빵꾸 나는 차변이 되겠죠. 차변에 상품이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낑겨져 있는 거 가지고 차변 대변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위쪽 가지고 차변 대변 판단하시는 거예요. 더 해볼게요. 자, 이제 상품까지 상품. 그러면 지금 상품은 차변에 있죠. 차변에 있잖아요. 차변에 있으니까 여기 차변에 12월 10일 100만 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차변에. 그러면 상품의 상대방 계정 과목 뭐예요? 현금이죠. 그럼 상대방 계정 과목에다 현금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절대 현금이 차변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얘가 차변이 얘 위에 있는 놈이 차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빵꾸 나는 곳이 대변이죠. 대변에 현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T 계정을 보실 때에는 낑겨져 있는 애는 상대방 계정 과목이다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차변 대변에 있는 건 위에 있는 놈이 숫자가 오른쪽에 있으면 차변이고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면 대변이고 왼쪽에 있으면 차변이는 거니까 항상 위에 있는 놈 가지고 숫자가 오른쪽에 있으면 대변, 왼쪽에 있으면 차변 이렇게 생각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빵꾸 나는 곳에 상대방 계정 과목이다. 낑겨져 있는 건 무조건 상대방 계정 과목이에요. 요거를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시죠? 자,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